2001년에 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예 기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게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체육협력제 현장에서 혼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미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통해서는 몇 차례 여기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 체장협제 좀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그 강의 간담회 좀 설명을 좀 안내해 주실 강사님을 좀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바로 마이크 넘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야구 신문의 발행인이셨고 전국 중고 야구 지도자 협의회 고문으로 계셨고 한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 경기 지역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 야구 포럼 대표시고 이영선의 성동원두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학생 선수 학부모 연대를 구직했고 거기 고문도 맡고 계신 이영선 한국 야구 포럼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선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야구신문도 만들었고, 우리 전국 고등학교, 중학교 감독자 협의회 고문도 했었고, 그다음에 대학 스포츠 협의회라고 있어요. 대학 거기에 75개 종목에 관한 제야 인사로도 최초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다음에 한국 야구 포럼이라는 이제 시민단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교 지도자하고 학부모들 6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야구 선수 학부모 연대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제가 또 등판하게 돼서 고문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게 된 게 이 사진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2011년도입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벌써 12년이 흘렀어요.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이슈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중학교 선수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때 180명이 못 가요. 그래서 그때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건대 감독이 총을 왔었는데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해서 그때 했었던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민배정이에요. 근데 이민배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그 당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되도록이면 우리 중학생들 많이 진학을 하게끔 만들어서 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도 한 1년간 토론도 하고 학부모들도 만났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2011년도였을 거예요.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근데 여기 그때 하고 그때 여름이었었는데 부모님들이 한 300명 정도 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학생 건강과장, 서울시 교육청, 지역장 다 와갖고 듣다가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일들이 관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이렇게 됐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낯익은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저하고 이제 패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덕수중학교 감독연대 직별연대 감독하고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올해는 10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사업을 하다가 우리 애가 야구를 하다가 그만두면서 이게 제 가보입니다. 2010년에 야구편에 들어와서 남이 쓰던 기자 수첩 하나 하고 볼펜 한 자리 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국 야구 포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2011년에 설립이 돼서
제가 한 게 많은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2010년인가요? 가을에 대한민국 100년 역사상 최초로 리틀부터 고등학교까지 감독들 다 유석에서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했었고, 그 다음에 동대문 운동회 찾기 운동, 고교하고 해외 전율 문제, 주말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배정 문제, 그 다음에 감독들한테는 베이스볼 아카데미 폐각시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감독들이 제일 수고 사업이었던 게 대학 입시제도 개선하는 거. 그때는 짬짜리를 뽑았었는데 이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KBO의 육성 용병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폐지시키는 일들을 좀 했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런 저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학생 선수하고 체육특기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부모님들 계시나요? 나는 이거 알고 있어. 아시는 분들 계세요? 자, 요즘 이게 학생 선수하고 체육특기생이라고 해갖고 이게 막 헷갈려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라고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들이 왔었어요. 2명이 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했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 선수, 체육특기생 이게 뭐냐면요. 학생 선수라는 거는 일반 우리가 학생으로서 동아리 활동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게 학생 선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체육특기생이잖아요. 그 마운드 안에 있는 게 체육특기생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의미가 말이야 체육특기생이지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없다고. 근데 옛날에는 일반 학생이 잘하는 애가 야구를 한다 그러면 야구특기생을 못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끌어당겨라. 그렇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육특기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 범주를 그 학생 선수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자, 정부에서는 맨날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카탈로그를 막아놓고 엘리트 스포츠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장 동력을 만든다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 책을 해서 제가 대통령한테 호소문을 보냈어요. 우리는 체육 종목에 관한 장이자 기능이에요, 우리 애들은.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과는 띄우지 말고 우리는 각자의 체육 특기를 갖고 있는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이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DNA가 있는데 당신네들은 이걸 억압을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걸 좀 반드시 관철 좀 시켜주세요 해갖고 제가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용산까지 들어갔다 온 소리가 들려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니터링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특기가 있어요. 예능의 우리가 예체능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아노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우리가 얘기하는 체육 특기를 갖고 있는데 저만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DNA가 있어요. 근데 우린 체육 특기생인데 베너핏 얘네들한테 특화된 저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한테 뭘 주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뭘 주고 있냐고. 이럴 바에 안 하죠. 안 하죠. 체육 특기를 갖고 있는데 얘네는 그냥 일반 애들의 밑간이라는 내신을 밑간한 초화관이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무신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럴 바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은 언론에서 이런 문제는 안 다뤄요. 어떤 걸 다루냐면 김민재 우리 이번에 정호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연봉이 몇백억, 천억대 이런 것만 기술을 하지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야구 현실이 어떻게 됐냐면 지난번에 내가 작년에 대학 세미나 가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들도 대학도 자기만의 또 아픔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대학교에서는 우리하고 체제학력제가 똑같은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C0 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0를 통과를 못하면 경기 못 나가요. 얘네들도. 자, 그래서 지금 대학은 어떻게 됐냐면 C0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근데 존재감이 없어요. 왜? 프로를 먹고 하니까. 그리고 생기형 대학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명맥만 유지하는 단체들이 많게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이제 더 심각해졌죠. 뭐가 있냐면 최저학력제 시행이 되고 고교학점제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포종만 결석일수가 여러분들 아시죠? 수업이 결석일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대학하고 입시에 쏠림 현상, 특정 포지션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금 머리 지진나요. 그다음에 중학교 마찬가지죠. 최저학력제가 시행이 되고 무늬만 체육 특기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미 이걸 하다 보니까 이미비즘을 하다 보니까 무늬만 체육 특기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서로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이 해소할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 감독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만 잘 키워해서 케어해갖고 고등학교 잘 가고 대학 잘 가서 프로에서 뭐 FA 하고 이러면 우리 감독들의 그 장인 정신에서 해야 될 문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요거만 봤어요.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최종적가 뭐야? 알긴 하는데 이걸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건 즉 그 각 학교마다의 야구부장이나 그 체육부장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자꾸 로테이션 돌다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각 학교마다 체육부장이나 야구부장을 만나면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고. 어서 와요. 거린구 배치하시라고요. 이 재단에서 말들이 많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알아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들어가 봐요. 일단 사람 들어서 아이, 간신히 턱걸이했지 뭐. 제격하겠냐 너. 올 시즌 성적 좋으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넌 어떡하냐? 올 시즌 성적이 영 시원치 않아서. 대회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어디 갈 거다. 대회가 무슨 도박이냐? 우리 같은 비정규직 인생들 언제 두 다리 쭉 펴고 잠이나 자보겠냐? 그러게 말이다. 이게 현재 우리 지도자들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야구 나가면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성공은 확률이 너무 낮아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도르는 느낌이 지금 생각했다. 아주 한 명, 두 명 스타만 위해서 붙어 다니시는 데부터 희망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다 희망 없는 자, 이 양측 입장을 보게 되면 우리 지도자들도 같은 게 성적을 못 내면 학교에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좀 괴로움이 있죠. 두 번째,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거 부질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한 건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체크 포인트를 해서 최저학력제, 고교학점제, 포종만 결석일수 완화, 특정 포지제 쏠림 현상으로 해서 유소년 야구 붕괴, 학생 야구 현실에 대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학력제 실시. 여러분들 이게 왜 최저학력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라고 생긴 게 토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장희진이라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장희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수영 선수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2000년도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때인데 얘는 수영을 잘해서 중학교 때였었는데 수영을 잘하니까 국가대표를 발탁이 됐어요. 북경 아시안 게임에 했는데
들어가면 그냥 운동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선수 출신이니까 수영 감독한테 연맹 회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시험 보러 갈래요. 그럼 깜짝 놀라죠. 야, 너 뭔 얘기를 하냐? 저 학기 말고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니까 이틀만 시간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 출전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지. 얘는 학습권을 자기가 주창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어때요? 징계를 받고 대한 그 국가대 연구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2010년도 몇 년도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거 아니다. 우리가 학습권 보장하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학습체육진흥법입니다. 그게 태동된 게 2010년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 사람이 뭐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국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포럼 한다고 해서 제가 주제 이 진보 정권은요. 진보 정부에서는 이렇게 강연하다 보면 무작위로 해서 5분 동안 스피치를 줘요. 이러다 뭐 할 말을 리스닝 사람들 하라고 해서 저는 딱 마이크를 주길래 딱 5분 스피치니까 5분 정도 얘기하려고 저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체육진흥법을 만들었는데 정유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때 출제를 잘했으면 걔가 나타났겠냐. 그래서 그 한마디 하고 너 마이크를 뺏겼어요. 네? 마이크 뺏겼다니까. 뺏겨갖고 내려오래. 근데 거기 기립박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모태로 해갖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학 스포츠 협의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왜 체육장국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게 터득력을 알고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귀담으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왜 생겼고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응 방법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자, 2010년이에요. 2010년이 지금 어머니 애가 아들이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10년생이에요. 2010년에 애 태어났을 때 2생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공부하는 학생 육성을 학습권 보자. 그러면 똑같다고 최저미달 구제 방법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정부는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방으로 2010년제보다 차곡차곡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엔딩하는 게 2017년이에요. 이때 2017년에 해당되는 애들이 우리 야구로 얘기하면 이정우예요. 걔네들이라고. 근데 이게 그때 진행이 됐으면 문제 없었죠. 근데 이게 까꾸로 봐요. 이거 딱 해놓고 중간중간 고교가 시작이 된다고. 그때부터 야 이거 우리나라 정책 망가졌구나. 근데 이걸 누가 던져주고 그 다음에 2017년인가 이제 시행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냥 반발이 많아졌어요. 시행을 해라. 근데 이때는 거기 이제 태클이 들어와요. 뭐 수업일수 어쩌고저쩌고 그게 와서 지금 이것도 계속해서 된 거예요. 세자 학습권 보장 신정부터 단계적으로 시작을 해서 2010년 전면 시행이에요. 2010년 벌써 6년이 지났죠. 네? 6년이 지났다고. 근데 차곡차곡 올라가면 될 텐데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 하는 거 보면 대가를 넣고 반반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여기 있다가 좋은 보직 받고. 그래서 요때 이 모멘텀으로 생긴 게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요. 그때 제가 주창한 것도 있었지만 요때 연대, 고대, 성대가 최저 합격제를 발표합니다. 입시가 바뀌어요. 그래서 최저 합격제 75% 애들만 일단은 배가 각출받겠다. 그때 이걸로 근거해서 바뀐 거예요. 자, 뭐 그걸 각설하고 이게 제가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봤던 내용인데 어떤 학부모가 어떤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최저학력제 교양에 질문. 최저학력제가 진행이 된다 하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근데 그게 부모님이 중학교 즉 2학년 학부모인 것 같아요. 최저학력제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 3월 24일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아 우리는 해당이 없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부터 해당이 되겠지.
근데 답변도 이렇게 왔다고. 근데 카페 보면 중학교 2학년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넋을 낳겠지. 이게 9월달인가 내가 본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의 공문을 보니까 이게 12월 1일자 내려온 겁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네들. 우리가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 이게 2학년들 학기 말고서 합산을 해갖고 3월 24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야. 얘네가 대상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 난리 났죠. 근데 내가 현장 지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 교육청이나 이런 거 안 해봤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공무원이었는데 저희도 헷갈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교육부에 나오는데 1학기에는 정책을 했는데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 질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교육부에서 야 우리가 시행한다 던져줬잖아. 그럼 니네가 알아서 얘기를 해야지. 그 내용이었어? 시도교육청은? 그럼 피해는 누가 보냐고. 그러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제일 중요한 걸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고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 때문에 당혹하고 현장은 당혹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체육진흥법에서 내년 3월 24일에 명시를 딱 적어놨는데 왜 그걸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 시도교육청에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기말 고사 다 받고 이제 애들이 아마 지금 이제 방학 들어가겠죠. 이게 혼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더 이것도 그거지만 더 무슨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람 이모경 말이에요. 그 핸드볼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이 양반 자체가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작년입니다. 그 최저학칙 폐지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개념이 없네. 개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게 그 최저학력 폐지하자고 해서 청원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청원제도 5만 명 정도가 와야지 이게 정부에서 답변을 준다는데 5만 명이 못 돼갖고 엊그저께 이게 동의하고 받지 못하고 우리가 못 받아요. 자,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 이게 원초적으로 잘못됐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체육진흥법은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국회에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육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정을 하고 법으로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체육진흥법을 발의할 때가 2009년이고 2010년에 했단 말이에요.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이게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제안을 두는 거 있죠. 최저학력제를 통과해서 이거 몇 과목이면 못한다. 이거는 체육진흥법에 시행규칙을 들어가요. 이건 교육부 영입니다. 그럼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의 수. 이것도 교육부의 권한이에요. 이건 국회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육진흥법의 11조 1항에 있는 거는 학생 선수가 공부하게끔만 만들어라. 근데 최저학력제에 대한 건 이거에서 몇 과목 통과를 못하면 대외로 출전을 못한다는 건 국회법이 없어요.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모경이라는 사람이 최저학력제 폐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니네가 해야지 왜 교육부 장관한테 얘기하니? 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몰라. 그거를.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최저학력제 폐지해갖고 청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올리면 안 되지. 학교체육진흥법 교육부 장관한테 이거에 대한 문제점, 과목 수 이거에 대해서 청원을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과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최저학칙 종류를 변경하자. 이것도 교육부 장관이고, 기초학력 프로그램 이수 시간 변경하자. 이것도 교육부로.
그러니까 체육 출전금지 이것도 교육부 권한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켓이 어딥니까? 교육부예요. 예? 제가 말씀하신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최저학력제 폐지는 이건 국회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장시간이 걸리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들이 평상시에 공무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한다니까. 이건 상관없는 사람들의 지내는 당리당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타켓은 당국에서 여러분들 최저학력제 반대해요. 그리고 이슈물에 우리가 부메랑 맞아요. 저도 이거 그래서 최저학력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찬성이 많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근데 말은 우리도 맞아요. 공부하는 거 해야 돼요 하면서도 마음적으로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공부를 보니까 이 구멍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고교학점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칼럼을 쓰면서도 최저학력제 제일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중학교라고. 그 다음에 제일 또 직격대의 출발점이 누구냐? 중학교 2학년이에요. 나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에 교육부에서 수업 일수 때문에 공초회라는데 내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 나 나오기 싫어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앉아 있었는데 똑같은 말 반복하더라고요. 짜증이 나고. 아니 그 십몇 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맨 도들표 얘기하세요. 최저학력제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했더니 어떤 학자가 말을 하는데 대표님 그 말은 좋은데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고교학점제.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들어보니 이게 지금 그때 그 당시 그 양반이 설명하는데 중학교 1학년에 대강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더 큰일 날 거구나. 이게 뭐냐면 고교학점제는 40%예요. 40%. 이제 학점을 맞아야 되는데 최소 40%예요. 근데 가족이나 우리 체육특기에다 내깔려놨는데 얘네들 위해서 무슨 보충 수업을 하겠느냐. 그럼 이 최저학력제 40%를 하게 되면 최저학력제가 필요가 없어요. 40%잖아요. 이거 이수를 못하면 죽음이 발생인데요. 자, 큰일 났네. 이게 수업 횟수보다도 최저학력제보다도 이게 타켓인데 왜 우리가 감잡고 있었을까? 근데 더 웃긴 건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하는데 2025년부터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거죠. 내신 5등급으로 바뀌어요. 얘네가 대학 시험 보는 게 2028년도예요. 28학번. 그렇게 되면 최저학력제에다가 내신이 5등급, 내신이 9등급까지 있다고. 이게 5등급까지 바뀐다고. 이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우리 체육특기자, 특히 우리 야구 선수들한테 이 내용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자,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되니까 192학점. 복잡해요. 근데 과목이 틀려요. 영어, 수학, 탐구 영역으로 5개를 나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렇게 40%를 어떻게 맞아?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장학사들 초청해서 학부모들 간담회 했을 때도 이 부분에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도 지금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내려오진 않았다는 얘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좀 기다려보시죠. 항시 쟤네들은 저래요. 이런 부분이 있고 포장만 결석일수 완화. 이거 이게 타켓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들어가고 이쪽하고 만약 이게 타켓이 잘못됐다 했을 때는 이게 보면 이 매뉴얼 자체도 출결 처리만 없다. 이거 10년 전 매뉴얼이거든. 안 바꾼다고. 5일에서 25일, 25일에서 50일 이거 해줬으면 됐잖아요. 이거는 통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부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당신네들 이거 50일에서 25일에서 50일로 인정해주고 중학교 12일, 30일 이걸로 다 통과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최저학력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점이 와도 그냥 일단 해봅시다. 얘네들 이런다니까. 아까도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자, 뭐 요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감독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체 조건은 투수의 솔리모션 현상으로 인해서 이거를 대학 입시 전형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딱 따져보면 한 1000명인데 투수가 500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트, 레프트는 안 달라. 여기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회비를 내요. 근데 어머님 내 라인업에 얘 라이트가 붙다고 포스트를 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감독님 제가 너무 잘못했나요? 이렇게 한다고요. 왜? 아니 얘가 라이트 잘 봐요. 발도 빠르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 제가 뭐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현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투수 포지션에 쏠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부터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저학력제 아까 태동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중학교 2학년 학부모에 고교 학점제 이제 여기가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이냐고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공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고등학교가 6월 달부터 올해 3월 달부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감독들이. 그래서 저한테도 주말리그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 요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데? 딱 보니까 이제 올 게 왔구나. 근데 그때는 수업 일수였어요. 근데 수업 일수였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동계훈련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동계훈련과 구분하게 되면 부배랑 맞는다. 그러면 이제부터 전략을 바꾸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최저학력제 뭐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갖고 한번 줘보자. 대신 옛날처럼 우리가 민원 학부모 시켜서 민원 이런 방법 하지 말자. 우리가 지도자 학부모님들 일단은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추합을 해갖고 뭐 학부모들한테 이거를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어느 게 중요한 건지 그걸 해갖고 전략을 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학생 체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교육부하고 문화체육부의 갈등에서 비롯돼요. 여기서부터 정책이 안 나와요. 서로가 잘 맞거든. 근데 문체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생 선수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교육부는 니네 마음대로 해. 근데 우리는 애들 관리해. 여기 우리 지도자들이 이 부분 다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도를 바뀌는데 이거 많이 완화해 주죠. 선수로 많이 금메달을 따야 되고 이런 걸 많이 해주는데 교육부에서는 일수가 모자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제동을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우리 야구원어 선생님들은 우리 지도자 탓하고 있어. 옛날 같으면 어쩌저쩌고. 나 이런 소리 나면 화가 나거든요. 네? 아마추어부터 시작되는다 코치들이 자질 문제를 얘기해요. 지금 자질 문제가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현안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저희 사회 현상이 어떻게 됐냐면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부모님들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야구판은 레슨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점이 생긴 건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보면 내가 요즘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데 옛날 같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동네에 가면은 하나당 100만 원 막 이렇게 받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30만 원, 40만 원 가요. 그냥 뛰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레슨장 이게 다국적 기업처럼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밀고 와요. 야, 여러분 큰일 났네. 여기서 무너지겠다. 그래서 여기가
프로하고 레슨장이 대형 프로 레슨장이 없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얘네가 언론 프로에 간다고. 그러면 이거 애를 다 들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프로 드래프트 지명되면 지네가 광고를 걸어라. 학교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직면된 얘기입니다. 동기기간에는 전주병을 가지고 가고 레슨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는 걸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그 벤츠 550이 있어요. 이거 타고 싶어요. 우리가 애들 야구를 봅시다. 근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요. 이게 잘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솔루션이 잘못됐어요. 우리 야구하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만든다고 하면서 주말 레귤러는 솔루션도 보고 이스쿨 간 솔루션도 보고 출석일수 솔루션도 보고 대학 입시 솔루션도 보고 임의회장의 솔루션도 봤어요. 근데 이게 여기 기계에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서 다시 주말 리그라는 제품을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다 학습권이나 이스쿨이나 출석일수나 이런 솔루션을 넣으면 자꾸 스톱이 돼요. 고장이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체육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알긴 알아. 알기니까 좀 나중에 얘기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2010년에 저기 학생 그 제도가 바뀌었는데 2010년생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10년 전부터 우리는 체육 정책이 발전된 게 아니고 지금 스톱이 되고 고장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 하냐면 이번에 취재 잘 했더만 보니까 한국일보에서. 근데 이거 내용을 딱 보면 한국에서 고교야구에서 아들 야구 시키려면 한 달에 200만 원 든다. 이게 헤드라인에 나와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레슨비까지 다 들어가. 보약비고. 이건 기사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제보 받습니다. 학교 이제 지도자 뒷돈 얘기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 기사가 잘했는데 이 맹점을 놓쳤다고. 우리나라의 학생 운동선수가 지금 가야 될 게 자꾸 자동차가 스무번째였는데 솔루션이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이 근본적인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만 하고 문제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 왜 정책이 안 바뀔까? 이거 한겨레 신문님의 기사인데 우리 교육부에서요. 체육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명밖에 없어요. 보세요. 2명이라고. 교육부에 체육 담당하는 체육 전공에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러니까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생명자들이 있는데 체육 정책이 나오겠냐고. 이런 와중에 우리 학부모님들 등 벌리고 교육부를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다른 집 밖에 들고 이렇게 앉아있냐고.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금융치료를 받고 있어요. 금융치료 아세요? 본명인지? 금융치료 아시는 분? 금융치료는요 돈으로 떼우는 거예요. 부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정책이 잘못되는데 뭐 하는데? 아 이거 뭐야? 이게 잘못되는데 얘는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학부모들이 돈을 떼우는 강요하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현장 지도자들 여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래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은 언제 거냐면 이게 3주 전인가 4주 전일 거예요. 이거 서울시교육청 학생 공감과정하고 사람들 간단히 하자. 오세요. 우리 학부모들에게 간단히 주제 발표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최초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건강과정이 되고 이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좀 이거 뭐야 학부모들 데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 술을 알거든. 누가 데모하는데? 그래서 우린 예행 연습을 3차례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실 때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제를 줬어요. 그래갖고 했더니 여기 앞에 두 사람은 나왔어요. 근데 강의명 갖고 우리 저기
요즘 잘 써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주제 발표를 했던 내용도 이겁니다. 최저학력제 교과 과목 수 학생 선수권에 학생 선수 애들한테 선택권을 줘라. 우리 애들한테 줘라. 두 번째 주말리그 여기 뭐 아니지만 주말리그 폐지해라. 그다음에 고교야구 선수 임의배정제도 폐지해라. 이건 서울시 교육청 내용이다. 이건 고등학교 졸업한 학부모님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전부터. 대표님 이건 아니에요. 했던 부분이고 뭐 아까 대학 입시 얘기, 전주훈련 지침, 그다음에 장기국 소장 포성을 해줘라. 제가 여기 6가지라고 주제 발표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특히 고등학교의 그 지도자 학부모들은 타켓이 최저학력제도 있었지만 해외 전주훈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이나 만났다. 어머님들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이 사람 자학사들이 이걸 딱 제시를 하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 훅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변명하고 이 사람들 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도 얘기한 거예요. 장기공소자 우리 지도자들 당신네들도 이렇게 뭐 교육자들 10년 분석하면 상을 주는데 왜 우리 지도자들은 상을 안 주냐? 이거는 학교에서 주지 말고 교육청이든 정보자들에게 보상을 줘라. 이게 생뚱맞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6가지 사항을 질문을 줬어요. 그러니까 난상 토론도 아니고 우리 난상 토론할 게 없지. 부모님들 싸우지 마세요. 이걸 하면 이 사람들의 답변만 듣고 갑시다. 들어보니 반복연 아까도 다람쥐 집밖에 똑같은 그래 내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도 얘기했던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한국의 체육, 학생 체육의 그 토대가 학교 문화가 없어요. 시댁에서 우리 교육제들은요 미국 스타일 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고교학생제나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환경은 일본이에요. 근데 맨날 기사 나오면 보면 일본 뭐 사례 북가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미국 선진사나 메이저리그 얘기한다고 걔는 돈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이 아니잖아. 제도는 미국식으로 가고 있어. 학점제 하라고. 근데 환경은 일본식이야. 뭐 어느 걸 맞추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일부에서는 이거 한번 어떤 들어보시죠. 주장을 하냐면 일본 야구 선수들은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야구하는 선수들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이래라고 지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 그런데 4,000개 야구 운영하는 우리 학교 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둘 다 한 단면만을 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문화 자체가 3시 넘어서까지 정규 수업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시쯤에 끝나는 학교, 2시에 끝나는 학교가 가장 많고요. 3시 이후까지 수업을 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시부터 연습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낮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모모 중학교를 가면 모모 대학교까지 같은 재단의 학교를 그냥 가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조건 썩 다 들어야 돼 했을 경우는 일본의 사례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야구 선수들이 공부는 안 해도 좋은데 수업은 적어도 조금 들어서 일반 학생들과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야구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영어 수학을 하지 않아도 좋지만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교류를 쌓고 이런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한성윤 기자 말이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얘기한 고교 주말리그는 일본 거 뺏긴 거거든요. 근데 환경이 틀리잖아요. 얘는 2시 전에 다 집회하는 이제 학을 하는데 우리는 몇 시까지 오르나요? 이 제도를 일본 걸 할 건지 미국 걸 할 건지 아니면 한국형을 만들 건지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수업 일수 결손이 안 생겨요. 원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하나도 안 건드려 놓고 미국이 어쩐지
뭐 저기 거기다가 메이저리그 애들 와 한국은 맨날 이렇고 뭐 자기 우리 그 얘기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을 직시하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서울시 이번에 그 교육청에서 내놓은 이 공무원 그 전지훈련에 대한 이 공무원이에요 지침을. 그래서 이거 모 감독이 저한테 5월달인가 그때 대표님 요번에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문 좀 줘봐. 봤더니 이 공문에 보니까 이게 난림도 난림인데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렸더라고.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와갖고 이렇게 간대요. 알았어. 난 여기 이거 보고 이거 얘네들 당연히 이게 수인데 이따가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가 요번에 이걸 하다 보니까 교육청 장학사가 자진 납세하더라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왜냐면 넘어갈 줄 알았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공문을 보면 맨 앞단에 보면은 교육부 인석 체육예술교육과라 돼 있어요. 얘네가 만들어서 하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민원을 제시하고 찾아갈 때는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를 찾아가야 되겠죠. 원청이니까. 근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온 뭐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하고 두리뭉실해. 내용을 보세요. 학교 운동부 국내외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가지 말되 부득이나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 숙소 훈련 사전 답사 내부 결정 승인 요청 승인 뭐 어쩌고 있어요. 가로 열고 학부모들 부담 때문에 저기 감독교사의 소요경비는 뭐 학교 교비를 하든지 뭐 지도자 몫으로 가도 절대 긋지 마라 돼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사항으로 2020년 행정예고 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구멍을 보니까 뭐 있다고 보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여기서 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자 1번 사항을 보면 교육부예요. 교육부에서 하달했어요. 교육부에서 해당했으니까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단체에 있는 교육청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교육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아니 이거 교육부 공무원인데 장학사님 교육부 공무원인데 왜 서울만 태클을 하십니까? 경기도는 그냥 알아서 간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거기가 아닌데. 근데 또 어떤 학부모님은 매뉴얼까지 받았는데 그게 얘네가 공무원하고 또 다른 매뉴얼을 갖고 온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대표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빠 이거 잘 한번 꼼꼼히 보세요. 제가 이거 열몇 번을 봤는데요. 매뉴얼이 잘못돼 있어요. 매뉴얼을 고쳤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시직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교육부에서 했으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왜 서울만 이렇게 태클을 거냐.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사람들한테 딴 얘기 하지 말고 이 얘기만 했어요. 제가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저한테 SOS를 쳤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자협회 고문을 했는데 아침에 당시 그 고등학교 협의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 대표 빨리 문체부 좀 가. 뭐가 있어? 그때 문체부에서 서울 문체부가 저 세종시에 있는데 서울시 분원이 있어요. 광화문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오늘 해외 전지훈련 금지시킨다 그런데 아니 그거를 왜 인제 얘기를 해? 아침이라고 지금 새벽이잖아. 그럼 좀 빨리 가봐. 갔더니 그 당시에 교육부의 장학사, 교육부입니다. 교육청이랑 교육부 장학사를 거기서 만났어요.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뜬금없이 갔죠. 그러니까 갔더니 우리가 종목 우리 야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앉아갖고 한 10명 정도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부 국장이라는 친구가 과장인가 앉아갖고 당선을 나누더라고. 그때
동계 전지훈련 문제예요. 근데 앞에가 축구가 앉아있고 요건 서로가 아는 사이야. 뭐 서울대고 최대 학부모를 빙자한 사람인 것 같고 여기는 저 스케이트 힐링 뭐 하다가 뭐 그다음에 뭐 있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스키 그러니까 동계 종목이 7개고 축구하고 야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냐고 뭐 점심 모르 드시게 여기 앉아있길래 이제 질문이 왔죠. 그래서 저 질문 좀 할게요. 근데 옆에 있던 저기 문화체육부 과장 옆에 교육부 연구사가 앉았을 때 이 사람은 주눅이 걸렸어. 그 이유는 뭐냐면 문체부는 행정부시 출신들이거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가방끈에 주눅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SOS를 치는 것 같아서 딴 얘기 안 하고 제가 한마디만 합시다. 동계훈련에 보면 여기 종목별은 특성이 틀린데 여기 다 겨울 종목 아닙니까? 아? 축구요? 이것도 겨울 종목이에요. 어떻게 축구 겨울 종목이? EPL 이거 보세요. 얘네들 시리즈가 11월 때부터 이렇게 하고 봄에 끝나지 않아요? 근데 월드컵 때 저기 서버를 하고 그때 구단하고 다 끝나서 그때 이거 보너스 게임으로 월드컵이 그때 여름에 하는 거 모르세요? 축구는 겨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뭐 아이스하키 그거 얘네들 겨울 종목 아니에요. 얘는 해외 전주훈련 갈 이유가 없어. 겨울에 한국에 있어도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구는 말이에요. 저도 해외 전주훈련 가는 거 반대합니다. 대신 이게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북반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땅에 제주도 가면 안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제주도 야구장 2개밖에 없는데, 그 부산 가면 안 되냐고. 거기 3개밖에 없는데, 그거 뭐 마산, 저거 따지시려고 그러세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죠. 핵심을 찔러야 돼.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게 재반 시설도 안 돼 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외 전지훈련 금지를 만드느냐? 운동장하고 이런 거 차라리 우리도 이런 거 싫다. 재반 장소를 만들든지 하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없던 일을 합시다 가버렸어. 승질을 난다. 이게 절단이에요. 종목이 많은데 왜 이것만 갈라 그러느냐? 무자르듯이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정책에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하나 딱 보니까 여기 여기 구멍이 보르 보이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치적인 공무원입니다.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일보상을 지워야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달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형 체육 정책은 전부 해요. 체제 토양이 안 좋아요. 교육 시스템은 미국이고 교육 환경은 일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한국형 체육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기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했던 장기적 전략도 있고 단기적인 전략이 있어요. 숏텀, 롱텀. 그래서 오늘은 숏텀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요. 우리 고등학교 제가 5번을 했어요. 고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감독들하고 만났는데 요즘은 예전 같으면 이게 요즘 고등학교 감독들이 좀 많이 깨갖고 많이 변화가 되더라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강의를 끝내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고등학교 협의회 회장하고 부회장이 나와서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시스템에 따라가고 있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나서주셔야 돼요. 연대를 만드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해외 전지훈련 안 가면 저희는 그냥 편합니다. 근데 안 가면 또 인원들 거고 뭐 어쩌고 나오니까 이제는 정책상으로 부모님들이 연대 좀 만드세요. 만드셔서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대표님이 고문 맡아주시기 고문 역할 하실 테니까 대표님한테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제가 고문이 됐고 그 다음에 전략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학부모 연대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칼럼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이 선배님께서 또 지지한다는 또 멘트 날려주셨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 라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 사진 찍고 여기다가 여기 의병들 나와갖고 1번 때려잡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하다 보니까 장렬하게 전사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 최저학력자, 고교학력자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전략을 짜서 해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하고 세팅을 해서 이제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제일 부러워했었던 거는 우리 축구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들 다 아시고 부모님들 다 아실 텐데 여기는 똘똘머리 진짜 간격이 잘 돼요. 작년 그 대학 리그 시작하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대학 리그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4월 달에 들어갔는데 얘는 2월 달에 들어간다고. 딱 보였어. 얘한마다. 대한축구협회장도 나가. 네 한거 뭐 있어.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감독들 쭉 보세요. 이게 몇 명이 왔나? 한 1,500명 왔다 그러더만.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경기도 황대호 위원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해요. 나 이런 거 보니까 우리 학회 모임에 같은 회원들인데, 야 축구는 잃어버렸는데 참 아쉽다. 이게 벌써 2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데 90점이었는데 어떤 걸 해야 되나? 이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날 제가 그 학부모들 감독들하고 얘기해서 했었던 얘기는 그래서 이것만 되면 내가 할게. 그래서 학부모 연대가 하나 만들고 양호 지도자 협회 만들어요. 그다음 내가 가오군대에 있어요. 서로의 긴밀한 소통을 해갖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학부모님들이 연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감독들이 싫어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상생의 융합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회장하실래요? 그러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감독들한테 얘기하는 건 누가 해? 공원 그 고향에서 누가 밥을 달라고 그러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누자. 고등학교는 자사고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도 있고 A, B 나눠서 4개를 하자.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도 알아. 그럼 한 10명의 집단 지도 체제를 가자. 얘기가 나오고 전략을 하고 감독들하고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하고 세팅에 대해서 이번에 시작한 게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이번에 전지훈련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툴을 내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죠. 하나 만들어줬더니 감독이 전화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표님 다 좋은데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아니 그 학부모 연대로 보내면 되지. 딱 들어보니까 저보고 하라는 것 같아서 알았어. 내가 할게. 대신 이렇게 가는 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저는 공문을 볼 때 저는 민원 같은 거 안 해요.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된 문제 2가지를 가지고 제의를 하는데 대신 우리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민원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이 성숙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방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제가 맨 마지막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저는 여태까지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프로 구단주한테 제가 보냈어요. KBO가 제발 제일 잘 들어요. 뭐 하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고 이게 프로 구단주들 축구연대 기업은 제도가 있어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 야구판 떠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프로 가면은 7%, 3% 용돈 받아요. 거짓입니까? 그렇죠? 얘네는 어떤 거 있냐면 김민재 가니까 수원고가 20억 받았어요. 기금이 있다고.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정호가 뭐 100억을 쳤다. 그러면 거기 기금 받아서 FA 대박 쳤다. 그러면 희문고등학교, 희문중학교 뭐 이렇게 가서 기금을 받자. 우리 그 자리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춥잖아요. 우리를 거리에 나가는 거 하지 말고 일단은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워밍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단독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하고 전술이 있는데 전략은 큰 틀이에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 그 우리가 있으면 중학교는 최저학력제가 문제가 되겠죠. 고등학교는 뭐 많아요. 여기는 할 게 되게 많아. 그럼 각자마다 이제 전술이 나와요. 중학교는 뭐 하실 거예요? 최저학력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에도 뭐 이런 문제점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이제 전략의 하나가 이게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저학력제예요. 우리가 5가지 우리가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목에 5과목인가요? 5과목이요? 5과목에서 40%죠. 그 되면 다 알아요? 평균의 40%예요. 근데 이것도 저 기자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 5과목이에요. 5과목. 뭐 국영수, 사고 이렇게 있겠죠. 그럼 반평균이 50점이다. 50점에 반 때리면 25점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40%죠. 그렇죠? 뭐 두세 문제만 맞으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못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 사실상 이건 좀 심각한 거지 사실은. 근데 이 일을 제기하게 되면 강남의 8학번 애들 높단 말이지. 응? 형평성이 없는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줄게요. 자, 우리 고등학교는 그때 장학사가 고등학교에서 최저학력제랑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죠. 어머니는 요거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요거 물어보시고, 어머니는 요거 물어보시고, 이 질문을 다양하게 5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주를 갖고 먼저 쓰게 하지 말고 엄마는 최저학력제 물어봐. 뭐뭐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학력제 질문을 딱 하니까 교육청 장학사가 하는 얘기는 고등학교는 그냥 런업이나 이렇게 수업을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최저학력제는 반대 안 할게요. 이건 해야 될 거 맞아요. 그러나 왜 고등학교는 이스쿨이나 런업이나 보충수업 몇 시간 때리고 해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해주세요? 이게 전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 안 한다고요. 인정한다고요. 우리 아들 똘 만들기 싫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고등학교는 이렇게 혜택을 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못 나가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최저학력제 중으로 5과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5과목이고 고등학교는 3과목입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목은 정부가 니네가 뭔데 무작위적으로 니네가 국영수를 해, 국영사를 해. 우리한테 선택권 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도 선택권 주세요. 아니 체육 듣기 잘하면서 우리가 매력이 아무것도 없고 똑같이 하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최저학력제 반대 안 할게요. 과목수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세요. 애들한테. 그 다음에 고등학교처럼 이 문제 해소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슈플레이예요. 이걸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어머니 저 한번 할게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부모 연대를 만들어야 돼요. 고등학교가 지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들도 이제 봄중 수업에 있어 같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많으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한테는 시급한 사항은 아까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 교육부도 이렇게 딱 보면 2명밖에 없대잖아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겨레 신문에 2명밖에 없대잖아요. 그러면 호구 잡힌 거지 우리한테. 둘밖에 없어요. 이거 호구 잡힌 거지. 그 대신 여러분들은 전략을 잘 짜야 돼. 학습을 잘해야 되겠지. 근데 요즘 부모님들을 잘 하시더만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못해서 그런지 몰랐어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교육부 국회법인지 교육부인지 시행규칙인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대화의 상대는 어떻게 할까? 처음 교육청에는 해야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지역장한테는 하지 마세요. 얘네들도 허당해요. 내가 뭐니? 지역청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교육청이나 교육위터 앞에서 자, 4가지 다 질문하겠습니다. 툭 던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이제 감독들은 이제 초부터 전지훈련들 다 1월 초에 가나요? 애들은 가는 거예요. 학부모들 뭘 따라가요? 이걸 하시 현안을 해야지. 시간 없다 하지 마세요. 애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째적으로 의견을 통합해서 재정연체를 우리는 반대하는 거 아니다. 찬성한다. 대단히 찬성한다. 우리 정부 지침에. 그러나 교과의 수를 이걸 조정 좀 해주시고 교과의 수가 아니라 왜 고등학교처럼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십니까? 추구 전략을 만들어 주셔야죠. 두 번째, 아까 교육 선택법 그걸 주세요. 2가지만 합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답변이 올까? 이거는요 우리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물어보잖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국문사회가 정부의 지침이니까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반대하냐?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찾아가면 무조건 반대하는 줄 알아. 반대 안 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밑자락을 딱 깔아버리면 할 말이 없어. 반대 아니라니까. 왜 우리는 고등학교점이니까 형평성 어긋나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해주세요. 자, 그럼 교육청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답변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청원 같은 거 안 할게요. 교육부 갈게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 제가 갔다 왔었거든.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세종시의 교육부 문체부가 얼마나 이 땅덩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교육부하고 이제 핑퐁 게임 한다고. 교육부는 이거는 이거 문체부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파이브홀 정도처럼 멀어요. 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 맨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일형 데일밴드처럼 한 번만 끝나면 끝날라 그래. 요거만 이러면 안 돼.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돼. 올해 현안은 이거야. 최저학력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폐지가 아니라 변경할 수 있는 우리의 제시안. 두 번째는 이제 좀 있겠죠. 제시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끝나면 뭘 해야 되냐. 대안을 얘기해야 되겠죠. 1학년이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이거는 제가 10년 전, 12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시스템을 변화해야 된다. 그때 왜냐면 그때 스마트폰이 이제 처음 애들이 갖고 다닐 때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마트폰을 뺐으면 제발 때려주세요. 애들이. 이게 분신이거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 스마트폰을 뺏지 말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었던 거는 이 교육 과목을 새 과목을 하자. 초중고. 그러면 선택을 얘들한테 주자. 그러면 이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국사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학생 선수들한테 학습권에 대한 얘기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그동안 여기 운동부가 똘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내용들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학습권이나 이런 걸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맞대요. 그럼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는 학원이나 뭐 기타 종목 뭐 영어라든가 독서라든가 고교학년의 독서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해 여기 중에 3개, 4개만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운동하기 바쁘니 당신이 이스쿨 이런 이스쿨 하는 거 부모님들 다 하는 거 알잖아요. 응? 왜 그렇게 솔루션 잘못 만들어 놓고 왜 우리 애들한테 하십니까? 이런 거에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거를 활용하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그건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다시 의논합시다. 이건 처우의 문제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단일 대우가 있어야 돼요. 단일 대우. 뭉쳤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을 이제 주시해야지. 얘네들이 이제 정부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뭉친다 그러면은 어떤 시민연대에서 만드는 최저임금 폐지 이런 멍청한 짓들 하지 말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편법생 우리한테 과목의 수를 우리한테 선택권을 줘라. 그러면 많이 따가졌을 것 같아. 학부모들이 우리 이걸 원한다. 선택권을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여론이 우리한테 오지.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슈를 선점해야지. 그 다음에 스피커가 필요해요. 이거를 내려면 얘기를 해주고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해요. 기자들은 와서 어떤 학부모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소리 하고 이제 기자의 그 질문사에 우리가 넘어가. 아니 갔더니 질문사는 이거지. 해비는 얼마예요? 전지는 어디로 가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돼요? 때려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게 긁다 보면 학부모들이 그 질문에 넘어간다고. 그러지 말고 자, 학부모님, 기자들이 이제 전화가 왔어. 인터뷰 따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분한테 전화하세요. 그렇게 빠지면 정책이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째, 투쟁해야지 명분 제시하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6개만 해봤잖아요. 고등학교 해외 전쟁력 문제 이거. 6개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다음에도 이제 하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낸단 말이지. 야구협회에서, 서울시 야구협회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학생건강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하니 간담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가 땡겨버리는 건 아닌 건 알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도 공부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린 투쟁이 아니에요. 명분을 이기자는 얘기예요. 명분. 이게 명분 싸움이에요. 뭐든지 명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우리 애는 이거는 내가 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야구 종목의 기능인이에요. 커서 야구로 장인 될 건데 왜 우리 기능을 니네가 말살시키느냐. 이 문제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impossible, 이 impossible요. 이게 콤마 하나 갖고 의미가 정반대가 돼요. impossible, 불가능이에요. 근데 콤마 하나 딱 뜨니까 im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90%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설명이 부족하다. 그걸 처음 왔는데 이런 데 처음 들어봤고 맨날 장학사들한테 일반적인 통보만 얘기 들어봤어요. 그동안 통보만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매뉴얼도 없었고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하는 사람도 하다 보면 맨날 우리가 팍팍 졌단 말이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제 급하게 아까 몇몇 감독들에게 물어보니 최장에서 탈락하는 애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여론한테 욕먹을 것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이거 내가 시켰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 의견, 개인 의견 하나 제시할게요. 정 안 들어준다. 감독님들, 만약 제 의견이 맞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 안 들어준다.
우리는 니네 당신네들 말은 알겠는데 이게 정책이니 그냥 갈게요 하면은 전 이거 하나 제시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년체제는 거부하겠습니다. 안 나갈게요. 소년체제는. 국어 아마 이슈 되게 클걸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소년체제는 미안해요. 서울시학업회. 서울시학업회가 던지는 거야.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거 이렇게 가겠어요? 죄송한데 이거 때가 버린 것도 아니라 그냥 우리 소년체제 안 나갈래요. 거부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이제 공부할래요. 취지가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년체제 못 나간다고 해서 고등학교 진학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진학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소년체제 뭐 안 나가면 어때요? 소년체제 안 나갈게요. 근데 이게 우리 야구 종목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른 종 그렇다고 해서 소년체제 나간다고 해서 보상받는 건 누가 되게 돼요? 교장, 부장. 우리는 그때만 이쁜 척 하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안 나갈래. 그거 한번 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 똑같을걸? 그러면 주동자가 누구냐고 물어볼 거야. 그럼 저라고 얘기하세요. 저라고 얘기하세요. 쟤네 따위 가지도 없어. 어디 일개 교육청 과장 따위 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하라고. 니네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우리 부모님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가서 이거 저 사람이 근데 소년체제 뭐 이런 거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아마 답변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두서없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오늘 최저학력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최저학력제 직격자는 지금 중학교 2학년하고 보면 돼요. 이때부터 제도 확 바꿨거든. 고교학점제까지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 문제고 이제 아까 얘기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하고 전술이 있다고. 롱텀이 있고 숏텀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전략을 크게 만들면 제가 큰 틀이 공부하는 학생 선수는 맞아요. 근데 우리 체육특기자다. 그럼 체육특기자에 베네핏을 달라. 우리 이것도 혜택을 줘라. 그럼 안 할래. 그 방식으로 우리 소유층이 안 나갈래. 그러면 달래로 올 거예요. 왜냐면 그때 폭전이 있거든. 안 나갈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태까지 정책을 만들면서 최고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인위배정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야. 갔는데 한 학교에서 한 학년에 40명 오시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장학사한테 이거는 실패작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죄인으로 사는 것 같다. 이건 서울시 문제니까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말 돌리잖아요. 자, 그 문제도 있지만 첫째적으로 오늘 얘기했던 최저학력제 돌파구를 찾는 전술 두 가지만. 자, 첫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등학교하고 최저학력제는 우리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십니까? 두 번째, 교과의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꾼 히든 우리 소년체제 안 나갈래요. 그걸로 가면 뭐가 있겠죠? 소년체제는 얘네들 위한 거지 우리들 위한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고등학교 취업 다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우선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학부모와 연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힘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런 사진 하나만 봐도 이 사람들 좀 긴장할 거예요. 모여서. 근데 우리는 땡깡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명분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 정도로 일단은 내가 세 가지. 여러분들은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다른 가이드가 오는 건지 아니면은 각자 그냥 학교 복귀해서 개별적으로 계속 그 주신 내용을 갖고 이제 지역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죠. 네. 그러지 마시고 한 방에 몰자고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협의체 만들고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쉬운 부분도 얘기했는데 여기 계신 학부모들 회장단들만 왔을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학부모 회의가 안 이루어지더만. 밴드로 이루어지고. 근데 이분들이 다 알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부모 연대를 만들어서 첫째 각자의 의견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체가 만들어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권역을 나눠서 뭐 내 학교 5학교 이런 얘기 제가 돈 받자고 하는 얘기가 이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대부분 여기 제가 고등학교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갔다 오면 얘기 들었어. 학교 갔어. 그러면 옆에 뭐라 그래? 좋은 얘기야.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조직책 만들고 그 다음에 회장단들은 그룹으로 만들고 대여섯 명이 돼야 되겠죠? 하고 정리가 됐어. 그러면 권역별로 해갖고 나눠서 이걸 전파하고 그 와중에 만들어서 공문을 만들어서 곧바로 우리는 일단은 처음 지역청이 아니라 본청에 넣는 거야. 이름은 뭐? 학생 야구 선수 학부모 일동. 학생 야구 연대. 그렇게 공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문을 아버님이 보내셨는지 어머님이 보내셨는지 그 답변은 누가 또 오겠지. 내가 그걸 왜 그러냐면 서울하고 고교하고 중고를 뺐어요. 타켓 잡힐까봐. 학생, 야구, 선수, 학부모 일동. 그러면 서울이 아니잖아. 전국이지. 어떻게 알아? 이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어떻게 알아? 포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첫째, 조직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유기적으로 할 게 있어요. 두 번째, 정리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세 부분 정리를 해갖고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 질의를 하자. 그러면 얘네들이 답변 어느 거로 올 거 뻔해. 이거는 우리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 사항. 알겠습니다. 교육부 갈게요. 그러면 그렇지.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건 언론 프레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뭐 탈락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학부모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갈래 하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들을 알려고 그러면 알아야 돼. 오늘도 여러분들 처음 하셨잖아요. 인원대원들. 그 다음에 안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인원이에요. 내가 이거 고등학교 학부모 연대 만들 때도 여러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발 조금만 갖고 민원 듣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것만 안 하면 저 할게요. 그랬어요. 소통 대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 애를 위해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질문.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런 내용들 어제 많이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소통 대시가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자신 있게 발표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보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누가 와서 왔을 거며 누가 또 형성을 할 거며 또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하기나 뭐냐면 학부모 좀 모이지 마라, 학부모에 만들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하고는 싶죠. 연대를 만들어서 다 집합해서 하고는 싶은데 결정적인 체제는 저희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학교 측에서 만약에 우리 감독님 아니면 우리 아이들 뭐 실질적인 부분에서 또 피해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 태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고모님처럼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구멍을 찾아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듭시다라고 뭐 숙제를 내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주의시나 어떤 지선들 얘기를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아까 전체 얘기했잖아요. 아까 고등학교 학부모 연대가 출범이 됐을 때 그거는 고등학교 감독들이 제발 좀 만들어서요. 제발 이거 만드세요 부모님들. 왜냐면 우리 진짜 힘들어요. 아까 아버님 말씀 따라 제재 많고 나가지 말고 민원으로 짜증나는데 전철용 갖고도 머리 아프니
우리 전지훈련이가 안 가면 저희는 2달 동안 놀아도 돼요. 필수 편합니다. 민원은 들어오고. 그러나 애들을 위한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바뀐 거예요. 이제 첫 단추가 바뀌었지. 거꾸로 갔으니까. 이제 오늘 주한대 감독님도 제가 생각하는 그 고등학교처럼 무지개 폼을 높여서 아까 부모님 말씀 따라 아까도 저기 고등학교 내가 그 공문을 보낼 때 서울시 교육청에 보낼 때도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데 대표님 이러면 우리 학교 문제 안 생겨요. 우리 애가 문제 안 생겨요. 알았어요. 내가 보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냅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일로 보냈어요. 답변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먼저 우리가 의견된 내용을 전체가 토론의 형식으로 서울시 교육청 본총 장학생한테 주파를 던지러 오세요.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서울시 야구협회 경위에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가서 하고 그리고 연대인데 이거는 중학교부입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야죠. 중학교 학부모 상황이 이런 겁니다. 해서 그럼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가요. 네, 사진 찍고 가겠죠. 한두 번 받아 10몇 년을 봤는데 갔어? 알았어. 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체는 그러니까 똑같아. 아버님 말씀 따라 회계만 리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피니언 리더가 없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돼 있다. 갑시다.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구심점이 없다니 합시다. 예전에 고등학교 할 때는 뭐 전직 교장 선생님 모신다 그래서 꼭 하라 그랬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뭐 감독들에게 의견소통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례를 고등학교 선배들이 만들어줬다니 중학교는 자연스럽게 같이 묻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방식을 봐야 되겠지. 여기는 여기는 또 현안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아버님의 말씀은 그때 그 학부모님들하고 내가 토의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요즘 학부모 얘기 안 해요. 다 제재예요. 만나냐도 못하고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뭐하면 징징대고 그리고 못 만나요. 그리고 두 번째 장학사 공문 하나 오면 교정이 떨잖아요. 뭐가 뭐지? 이 공문에 구멍이 많은데 그 공문이 학교에 가면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교정이 야 장학사가 이렇게 뛰잖아 하지마 이거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장학사는 당신네들이 공부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당신네들이 소통을 한다면 당신네들이 학교에 공부를 보면 법의로 한다. 어? 잘못되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다 보면 다들 끝나고 가요. 좋은 얘기야. 네, 세상 뭐 어떤 얘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연습 기회를 더 받고 내 아들 쳐야 돼. 나 이거 수없이 봤어. 10몇 년을 봤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부모님들 마음도 충분히 다 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략은 뭐예요? 우리 연대만 넣어서 가는 거고 전술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조그만 거 하나 둘씩 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이 모임을 저희에게 보낸 부분을 제가 서울시 야구 서포팅을 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학부모들이 한 것도 있지만 가장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있어서 서울시 야구 서포팅협회에서 일단은 이번 최저학력제 가장 큰 문제가 오늘 3월 24일 바로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법률의 시행이 3월 24일이고 책임질 시행이 3월 24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 2학기 동결을 맞고 원래 보면 3월 1일부터예요. 근데 작년 내년 것만 지금 교육부 공문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시행일에 맞춰서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전례가 거의 없어요. 왜 제가 이걸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제가 직업이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오늘 오전 내내 이 관련 문제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 많이 말씀드린 단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최저학력제 관련해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은 지금 법령 요중이에요. 학교체육진흥법 자체에 지금 예외 조항을 다소 조항을 고등학교는 보고 있지만 중학교는 안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교육부에 안만 얘기해봤자 교육부에서는 그거 입법사항이다. 우리 못 바꿔요라고 할 게 뻔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못 바꿔야 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당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3월 24일 시행 자체가 지금 소급 적용이 입법에 문제 있기 때문에 재생활 서울시 야구소프트협회에서 최소한 법무법인 하나나 2개 정도의 자문을 받으셔서 법률위원회 첨부해서 큰 틀에서 인정하더라도 우리 내년 2학기부터 이런 해달라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권에서 달라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도 오늘 이거 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법에 아주 잘하는 여러 변호사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정확히 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 1분 남겨놓고 공동부에서 문제를 걷어가서 그동안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서를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 유권해석으로서 내년에 3학년 애들, 지금 2학년 애들이 시험을 못 뛴다. 그거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강력한 법률위원회를 첨부해서 서울시 야구소프트협회 명의로라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서포트를 해주시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가장 급한 내년 3월 28일 기장 시행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과목수의 문제도 지금 시행규칙 문제거든요. 시행규칙을 지금 5개인데 그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5개 과목이에요. 법 자체가 그게 시행규칙이 그렇게 그럼 교육부의 판원에서 우리가 선택권을 달라. 최소한 10개 과목 중에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 5개라던가 또는 5개 중에 2과목 이상이 낙제일 경우에 불가한다는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틀어막힌 채 지금 교육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지침하고 있어서 지금 학부모가 일사불란하게 같은 의견을 모으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가장 야구 발전에 위해서 힘써야 되는 학생 야구 발전에 위해서 힘써야 되는 지금 협회고 중심을 잡으실 수 있는 데는 이 자리를 주최한 서울시 야구소프트협회가 최소한 법률적인 의견 정도는 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아버지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당장 급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감이 아니라 하는 거 보면 이 조직이 우리나라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엉망진창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서울시 야구소프트협회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도 거기하고 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걸 했단 말이에요. 자문을 받고 어디다가 해요? 교육청에다가? 교육부요? 이걸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만 해서 그러면 거기 교육부에서 다른 정보는 말도 없는데 왜 니네만 해? 뻔해 쟤네들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동안도 내가 주말 육아가 잘못된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헌법에 위반된 아는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이거 핑퐁 게임 하잖아요. 핑퐁 게임 하죠. 자문 받고 질의했어요. 왔어요. 얘네들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우리 시간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도 하고 학부모 단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여기 계신 분들 처음 만나고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분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연대 조직을 하는 것도 하나니까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틀을 같이 가야지. 우리를 보호해주고 학생 선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이건 학부모들이 좀 해주고 싶어 하는 것보다 좀 같이 가는 문제가 하다못해 법률적인 문제만이라도 나름대로 학부모의 입장과 협회는 협회는 이런 법률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잘 듣지 않아요. 현재 그것도 이제 A라고 있고, 예. 두 번째. 지금 아버님이 이제 법을 그 변호사를 하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충분히 아시죠. 그 여태까지 있었던 아까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 잘못 번지수를 두들겼었어요. 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시행하는데 시계에서 길게 한번 봐요. 이제 우리 아버님은 2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럼 가야 돼요. 당장 급해요. 여기서 꽉 나온 애들 많아. 구제는 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자, 아버님 말씀 충분히 이해. 오케이. 이건 교육부 력을 바꿔야 돼. 오케이? 그렇죠? 시간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세게 가야 돼. 가야 될 때 우리 소연 씨는 안 나갈래요. 이거 직격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의견을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률자문은 더 받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아주 우리가 공무원하고 6개 받는 법률자문 안 받나요? 다 받아요.
하는데 여기도 고명가서가 있고 다 있겠죠. 이게 자문받고 다 하죠. 근데 우리는 더 급하다고. 그동안 우리가 충분한, 내가 아까 어머님한테 그때 애가 몇 년생이에요? 10년생이잖아요. 10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아버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파상을 했다가는 내가 하망치 않은 여러분들 여기 서명받고 먹고 언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선배들 얘기했다고. 그 사람도 되게 먹었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처음 모임이니까 오늘 종합적인 내용들을 서로 디스커션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보시고 처음에 결론내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버님도 충분히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버님 자체 아까 그 말 아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교육부가 얘기했던 건 중학교 니네는 요 정도를 해라. 이것만큼은. 사실상 디테일을 까보면 별거 아니긴 해요. 근데 5과목 중에 과랑 나올 수는 있어요. 뭐 두 과목이 3과목 중에 몰라도 선택권을 나한테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내용들 이걸 종합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각자 학교 가서 학부모 부모들도 회의가 안 되는 판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 그 내용을 정리해갖고 서명받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공무원들은요 어떤 연대 어떤 뭐 협의회 이런 공무원을 제일 두려워해요. 이 공무원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여기 민원의 해결 못하면 영전을 못하고 되게 겁내요 얘네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생각한 그거를 전략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장시간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깊숙하게 와닿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한 방향만 정해주는 거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라 교육적 체제에 특히 체육 정책 자체가 너무 이거는 뒤로 가고 있다. 이 나라에서 우리 체육 특기자 선수로서 진짜 애들을 서포트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아니 다 좋은 부분도 다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목적을 다 들었을 때 지금 여기 부모님들이 어떻게 묻히냐면 그거를 제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연대만 만들어라 그렇게 해보면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처럼 그걸 누가 하냐고. 네? 그걸 누가 하냐고. 아까 여기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고등학교는 뭐 연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저기 중학교는 돌아가면 누가 그 연대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만약 연대를 만든다. 예? 그러니까 만들게 되면 이제 내가 의견을 제시해줬죠.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드냐고. 여기 부모님들이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걸 누가 만드냐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만드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고문을 맡고 있으니 학부모 연대 고문을 맡고 있으니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실 거냐 그러면 할 거냐 그러면 권역을 나누자. 학부모 연대 회장을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 자 이거 다른 연대를 갈 거냐 오케이 갑시다. 근데 이제 의견을 취합을 하는 단계까지를 누가 하냐고. 누가 구심점을 두고서 누구한테 그걸 전달을 해서 그렇게 갈 거냐를 지금. 자 그러면 그러면 고등학교는 협의 회장이 있어요. 중등도 협의 회장이. 그게 제일 빠르죠. 네. 협의회 집행진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빠르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야구 감독의 협의회지 부모의 아니 그러니까 아깝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모님은 그 얘기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고등학교도 어떻게 했냐면 회장단이 우리 힘드니 연대를 만드세요 했어요. 저희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제시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났지. 장학사들 만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때 우리 회장단을 만듭시다. 그다음에 회장처럼 또 왔으니까
그래서 서로 안 한다 하니 특성화고 자사고 일반고 해서 회장들을 꾸립시다. 한 사람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고문을 나보고 위촉해서 받았으니 의견을 제시해서 취합을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중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중학교는 처음 만났잖아요. 감독님. 손만 갈면 그건 어떻게 만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모임에 자 여기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 협의 있죠. 자 우리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연대가 필요한 것 같다. 어? 그러면 각자 회장 총장 학교마다 보내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날짜를 잡으면 돼요. 감독님들 그때 안 오셔도 되겠지. 이제 전주훈련을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전주훈련 따라갈 건 아니잖아요. 여기 좀 계속 여기 서울에 계셔야 되니까. 그때 연대를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건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갈 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협의회 감독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협의에 배석을 주셔야지. 그래서 다 그렇지. 학교를 네. 그거를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물어보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 고마워요. 네 알았어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집행부가 오늘 여기 감독님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집행부한테 또 가다가 또 감독님들이 해야지. 아 있잖아 오늘 회의했는데 그게 그거고 이거야 이제 돌려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 네. 제가 좀 염려스러운 네. 부분은 고교하고 중등하고 지금 분명히 환경적인 부분이 틀려요. 고교는 이제 지금 뭐 대학 진학이냐 취업이냐에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등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만약에 중1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느끼는 지금 감독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줬으면 그 원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취업이 딱 될지 안 될지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감독 잘 생각해봐요. 나 이거 최저학력제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목 선택이나 뭐 이런 거 그렇지. 된다라면 그렇지. 지금 뭐 가이드 시키는 거 있죠. 아 그게 내가 예전에 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 어느 학부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표님 우리 컨설팅 해주는 거 고마운데 대학 입시 해주는 거 고마운데 애들이요 요즘 이거보다 돈 많이 써요. 뭐가 써? 그랬더니 이 파라고 저기 뭐지 이게 우리가 임의 배정을 하다 보니까 파라군에 있는 학교를 가려다 보니까 가야한대. 이거 무슨 소리야? 나 그 소리 처음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제일 잘 나가는 학교 가려면 내신은 어느 정도 많이 하고 간다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이런 각설의 문제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설명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와중에서도 아 구차로 그냥 야구만 할래. 아 이거 잘 찍어갖고 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야 뭐 이거 갖고 내가 내일 우리 아들 이거 인생해갖고 야구를 하고 저거 할래. 아 나 공부시킬래. 부터 그렇게 찢어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가야 된다. 우리 최저학력제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근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 근데 이걸 만들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여기 동참을 하신다면 이거는 중학교 지도자 협의회의 집행진들이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런 걸 했으니 의견은 어떠냐 하면서 지시를 하고 이제 멘트에도 올려주시면 각자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네. 궁금한 게 네. 자, 중학교 협의회에서 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중학교 최고 지금 자기는 네. 최저 학력제에서 지금 저희가 거의 팀 같은 경우 한 8팀, 8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협의회 가서 그거를 게이트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개정 과목이 틀리고 중학교 개정 과목이 틀리겠죠, 그렇죠? 근데 같은 지향하는 게 있어요. 뭉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학교는 취지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과락이 7명에 8명에 이거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문제를 왜 고등학교 왜 거기다 그거 아니라니까. 조직은
학부모 연대에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를 안 했다고 내가. 서울도 빼고. 조직이 이게 전국군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고등학교가 문제가 있으면 중학교 같이 포맷이 해주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바빠요 제가.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저 아버님 말씀 충분히 해요. 다 하니까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한 오늘 부모님들 다 가셔갖고 여기 안 나오셔도 감독님도 계시니까 뭔 얘기했대요? 좋은 얘기 들었어요. 이걸 끝나고 무슨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두 분의 감독님이 진짜 고척급들이니까 오늘 강의 들었더니 이 연대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건 각자 학부모한테 면접 올려갖고 동참한다 그러면 날짜를 잡는 거죠. 우리 의견을 취합을 했다. 그럼 날짜를 잡아서 그 집행진에서 서울시 우리 배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면 돼요. 뭐 일거리 내가 던져줄지 모르겠으나 던져주시면 오버라이즈 해갖고 언제 한번 만나서 그때는 디테일하게 어떤 이제 가실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박 감독님, 아우 간지러운데 그러고서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이슈.